네,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공채 엑스파일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그 웅진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비한 취업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무 적합도 검사와 그리고 면접 중요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고시라고 불린대요. 이 인적성 검사.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대비 전략을 좀 알아보나 봐요. 네, 정말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대학생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와는 좀 다르게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하는 게 요즘 그 대학생들의 시절인데요. 1학년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 꿈이 뭐냐고 제가 물으면 취업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학창 시절 내내는 학점 관리다, 그리고 외국어 점수 취득, 그리고 뭐 연수나 인턴 봉사활동까지 자격증 취득까지 두루두루 좀 갖춰도 대기업 입사 시에는 그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저희는 전략을 좀 제대로 짜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웅진그룹의 인적성 검사 대비 전략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속속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기본 요구 역량에 부합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본 요구 역량을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웅진그룹은 직무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과 성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언어와 수리 영역의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업무 가능성을 평가하고요. 인성검사를 통해서는 개인 성격의 지향성을 토대로 해서 역량을 예측하게 되고 웅진의 기본 요구 역량과 부합하는가를 판단합니다. 두 검사 모두 타기업 그 인적성 검사 난이도에 비하면 그 비교를 한다면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를 토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언어 수리 영역이 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네. 구직자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된 분들은 이제 낯설 텐데 간단하게 좀 문제 유형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먼저 언어 영역을 살펴볼 텐데요. 그 수능의 그 언어 영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시절 내내 저희는 그 짧은 지문에 답을 길게 다는 작성 형식,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지문이 다소 길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소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는 수능 본지가 오래돼서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그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평소에 좀 그 인적성 검사가 시행이 되는 좀 아침 시간을 대비해서라도 아침 일찍 긴 지문을 읽는 연습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영역은 자료 해석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 응시자에게 계산기를 나누어주고 높은 단위의 숫자를 토대로 자료 해석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그 시간 싸움이니까요. 시간 관리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는 바로 패스하거나 그리고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네. 자, 박준식 기자는 저 수학 능력 시대도 아니죠? 심지어는 본고사 시대죠? 네. 예. 어느 걸 어떤 과목을 좀 잘하셨어요? 저는 정말 극이었습니다. 언어는 100점 맞고요. 수리는 빵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예. 네,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케이스였기 때문에요. 예. 지금 만약에 누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언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미경 컨설턴트 역시 언어 영역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리 잘해도 100점은 못 맞았는데 정말 부럽고요.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저는 좀 숫자에는 약하고 텍스트에 좀 강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언어 영역에 강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좀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점들은 좀 구직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평소에도 좀 시간 틈틈이 내서 그 책을 읽는 것이 이런 문제 유형을 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어 수리 영역 모두 다 잘 보려면 진짜 평소에 그런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성상훈 씨는 같아요.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수리 영역도 잘하셨죠? 저는 두루 괜찮았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웅진그룹의 면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속속 키워드로 먼저 보시죠. 아이디어 뱅크라고 나왔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어느 기업이나 요즘엔 아이디어 뱅크형을 정말 찾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그룹의 그 면접 전형을 우선 살펴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직무 적합도 검사 그리고 당일 전형으로 실무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그 면접 절차만 웅진그룹에서 거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면접에 관련된 모든 그 유형을 접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요. 이렇게 그 면접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은 실무형 인재 채용을 위한 다양한 면접 형태를 취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뭐 스펙보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그 서류 전형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 함정을 면접 그 지원자들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외적인 스펙 쌓기가 더 쉽다고 여겨질 정도로 면접이 과학적으로 변하고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는 그 지원자의 인성, 적성, 그리고 직무 적합성, 기타 수많은 역량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해서 어쩌면 그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차후 업무 투입 시에 능력으로 드러날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전형 절차가 정말 다양한데요. 네. 매번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그룹은 그 최초 또 없던 것, 새로운 것을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웅진의 핵심 포인트가 창의적인 발상과 끊임없는 혁신이니까요. 그 예로 그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고 아침 햇살 대부분 네. 그 마셔보셨을 텐데 네네. 그 아침 햇살이 곡물 음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렌탈 시스템 또한 최초로 만들어낸 기업이 웅진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창의력을 가진 아이디어 뱅크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사실인데요. 서류를 봐도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서류를 접했을 때 평범하다, 재미없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 관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요. 네. 저 친구는 좀 색깔이 없단 말이지 라는 뭐 평가를 듣는다면 면접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웅진그룹에서는 이색 경험 그리고 끼가 있는 인재라면 지원자라면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자의 다양한 활동 경력을 강점으로 평가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 네. 햇살, 뭐 렌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웅진그룹이 얼마나 그동안 크리에이티브한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인재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자, 그 밖에 박준식 기자께서 웅진그룹의 인재상을 좀 더 추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웅진은 젊습니다. 아직도 젊고요. 앞으로 계속 젊은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기업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 창의적인 젊은 인재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그런 인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구직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이 차별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속내 없이 겉으로만 좀 화려하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웅진은 상당히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면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고 좀 심도 있는 상당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별성을 원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다, 남들보다 뭔가 다르다라고 너무 또 튀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보이면은 틀림없이 감점 이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피 대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좀 자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무장을 하고 어떻게 면접을 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면접 유형이 다양하니까요. 전략도 나름대로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예. 3분 자기 PR 그리고 인터뷰, PT 그리고 그룹 면접, 그룹 토론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먼저 그 3분 자기 PR은 30초 안에 정해진다는 첫인상에 대한 그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절차라고 여겨집니다. 웅진그룹이 개성을 지니고 또 아이디어 지향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만큼 인사 담당자의 이목을 끌만한 PR을 준비하셔야겠고요. 네. 인터뷰는 말 그대로 역량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무 직군별로 역량 질문으로 다대다 2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가진 과거의 성과를 보고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또 질문들이 이어지니까요. 지원자들은 두루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 그 PT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개별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준비해서 면접관 앞에서 5분간 PT를 하고 20분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입니다. 네. PT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질의응답 받을 사항들도 감안을 해서 남겨두는 것이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 즉석에서 주제를 부여하고 PT를 제작하기보다는 전지의 핵심 내용을 적고 발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단계 2차 면접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쏙쏙 키워드로 먼저 보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2차 면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한 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계속 파생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답에 있어서, 답변에 있어서 바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2차 그 임원 면접은 롤플레이 면접과 1차 그 실무진과의 역량 면접처럼 임원진과의 2차 역량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네. 혹시 그 롤플레이 면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저 롤 케이크는 좋아해요. 롤 케이크. 예. 롤플레이 면접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이러한 그 면접도 생소하실 텐데 네. 정말 웅진그룹 면접 대비 엄청 하셔야겠죠.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서 역할 연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소에서 주제가 부여되고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개인별로 5분간 PR을 하게 됩니다. 부여된 역할이 황당하게 느껴져도 의연한 자세,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박 기자님 롤플레이 해보셨어요? 롤플레이? 제가 공항에 갔습니다. 예. 공항에 갔는데 패스포드 여권을 없어져가지고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예.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 카운터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그 사람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한번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라는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어려운데요? 예,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패스포드가 없으면은 비행기 못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기존에 생각도 못했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또 다른 난관을 부딪히게 하고 공력에 빠져들게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그런 다양한 롤플레이 요즘 면접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건이 없는데 그거를 통과를 하게끔 자기가 연기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정말 현실 세계에서도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역량 면접인데요. 역량 면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역량 면접은 최종적으로 임원진 앞에 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1차 실무 면접과 유사합니다. 임원진 앞에서 20분만 같이 있으면 정말 30년 스토리가 다 나온다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네. 대답을 하더라도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뭐 정말 연습한답 꾸며진 답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한 답변 등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원진은 이 지원자가 회사를 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오랜 기간 앞으로 함께 일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할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가고 싶은 회사라면 그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엇보다 또 그 진심을 알아주는 자리가 또 최종 면접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경험하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웅진 그룹의 하반기 면접 전략 또 인정성 검사 전략까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 그리고 박준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